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선 그간 이런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를 대단히 좀 자제해오는 분위기였는데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검찰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검찰은 유능하다, 경찰은 무능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 1차 수사권은 폐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경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도 보완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박종철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 그때 경찰이 암장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지휘권, 통제권 때문에 그게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런 걸 보자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인지수사든 고소고발에 따른 사건 수사든 간에 폐해가 많기 때문에 폐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가 없이 공룡 조직을 그대로 놔둔다? 예. 이러면 그야말로 엄청난 통제받지 않는 공룡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가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범죄를 철저히 척결하고 대신 범죄 피해자는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 경찰이 그냥 수사 종결해버리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조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면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없애버리고 예. 암장해버리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 수사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일부는 필요하지만 보완 수사권만은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예로 과거 박종철 사건도 예를 들어주셨는데 최근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계곡 살인 사건 또 그리고 JMS 성폭행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검찰의 그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권을 요구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던 경우고 또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이런 평가인데 이런 지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조직적으로 항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검찰 스스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청을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수사청으로 중수청으로 나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반대 목소리는 없어요. 다만 지금 이제 내용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예. 오히려 이런 보완 수사를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검찰의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해왔었던 악용됐던 사례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 FC 사건이 그런 경우에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를 이 지휘권, 보완 수사권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이 검찰이 기소까지 이르게 되고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상황들하고는 되게 형평성이 어긋나는 그런 상황들이고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목적을 가지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린 상황은 아니고 이 정부 조직법을 먼저 개편한 이후에 예. 그 이후에 이 검찰의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를 할 건데 이제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보완 수사권에 대한 폐단도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방이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사만이 보완 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공청회가 열리는 이 와중에도 왜 개혁의 대상이 보완 수사 운운하면서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떠드는지 모르겠거든요.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들에 사실 집중돼 있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을 하면 되지 수사 보완 수사를 폐지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런 생각.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왜 개혁의 대상이 보완 수사 운운하면서 떠드느냐, 개혁의 대상이 검찰은 입 닫아라, 이렇게 들립니다.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혁과 혁신을 할 때는 그 당사자들의 어떤 그 동의와 협의를 이끌어낼 때에 그 개혁과 혁신이 성공할 수가 있는데 당신들은 개혁의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그 법조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칸 다 태운다. 실질적으로 전국 2,000명이 넘는 검사 중에 직접 수사를 하는 그 인지부서인 그 특수부나 아니면은 공안부는 정말 5%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 나머지 95%, 90% 내지 95% 되는 형사부에서 일반 그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협조를 하는 그 관계를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와 같은 것이 범죄인 천국,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 지옥의 어떤 그 디스토피아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고 여야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많은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 현재의 지금 그 민주당이 내지는 조국당이 동의하고 있는 지금 그 검수완박을 넘어서 검찰을 아예 말살하는 것은 사실상 범털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지금 높으신 어르신 나으리 본인들에 대한 어떤 칼날을 피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오히려 범죄 천국, 부패 범죄 천국을 만든 지름길이라는 것이 어떤 법률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마치 찬반이 팽팽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프레임 자체가 잘못됐다. 오히려 반대하는 그 의견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부가 이런 그 의원들이 강성으로 할 뿐인 것이지 정말 침묵하는 다수와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 명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야권과 법조계 그리고 검찰에서 하는 이 주장의 핵심은 결국 보안수사권이 폐지가 되면 경찰 수사에 오류가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안수사권이 없게 될 경우에 그런 잘못된 수사가 덮어질 수 있다 이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검찰 개혁을 논의하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그런 공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안수사권 폐지 얘기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미 검찰청은 뭐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이 모아졌고 그 다음 단계로 보안수사권마저 뺏기게 된다면 사실상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안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검찰 조직은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안수사권을 이유로 다수의 수사관을 그대로 검찰청 소속으로 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안수사권을 이유로 경찰의 그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보완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역시도 지금 예정되고 있는 국가수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충분히 그런 피해자라든가 가해자 모두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을 여전히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저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은 추후에도 여러 가지 논의를 과정을 거쳐서 국민에게 피해가지 않은 방향으로 정해질 필요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 요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에선 이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간의 충돌이 벌어진 건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회의 품격과 동료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을 표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이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5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하십니까? 5선식이나가 뭡니까? 5선식이나가. 위원장님 그 발언 취소하십시오. 이 한마디로 가만히 계세요. 자,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 라고 발언을 했던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5선씩이나 돼서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선수를 들이대는 발언들이
이어진 건데 정말 이 강의 강으로 또 강의 강으로 계속해서 치고받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그대로 좀 돌려드리면 예. 5선씩이나 된 분들이 6선씩이나 된 분들이 참 정치의 품격, 국회 품격을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6선이 상임위원장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회 의장을 해도 모자랄 그런 엄청 차고 넘칠 그런 분이 보통 상임위원장은 3선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를 5선이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삼선 위원장의 재선 간사가 보통은 상식적이죠. 예. 상임위원장은 3선이 하고 간사는 재선이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관행이고 법이 없더라도 그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그런 관행입니다. 근데 저분들이 저렇게 서로 말싸움에 앞장서고 다른 정말 초선 재선 의원들이 말싸움을 해도 그걸 말리고 정치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야 할 원로분들 아닙니까? 근데 저렇게 앞장서서 싸움을 하는 모습 이거야말로 정말 볼썽사나운 모시고 뭐 품위 유지 의무 이런 데에 대해 스스로가 지금 품위를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민주당을 포함한 법여권 3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나경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 데 맞서서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추나 대전의 파장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예요. 앞으로 이런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될 것 같다 이런 그 기시감을 갖습니다. 예. 나경원 의원께서 본인의 간사 선임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초선 의원들에게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초선이 뭘 한다고 나서냐 뭐 이런 발언들을 한 것은 초선들의 명예를 좀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폄훼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초선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 의원인데 예.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것. 그럼 자당의 초선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그 윤리위에 제소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요. 국회 윤리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윤리위에서 어떤 제소가 된 사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양 당이 이렇게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국회 윤리위에다가 제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실 지금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 두려움, 압박의 수단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뭐 지금 그 추미애 위원장이 5선씩이나라는 발언도 사실 저는 뭐 적절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아마도 지금 이제 그 나경원 의원에게 그 본인이 했던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에 대해서 사과 의향이 없느냐라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답이 없고 또 어제는 이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공청회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공청회에서 그 공청회와는 아무 관련 없는 본인의 신상 발언을 했던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저렇게 뭐 공개적으로 할 지적이었나 좀 양측이 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 이렇게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둘 중에 한 분이 좀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저도 이기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른바 추나 대전이 이렇게 재연된 상황에서 어제 법사위에선 민주당 주도로 더 센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특검의 기간을 연장을 하고 관련 재판을 생중계하는 그 내용이 골자인데 앞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입법 폭주 기관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같습니다. 결국 브레이크가 파열된 차량은 폭주하고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법적 절차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인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다라고 해서 사실상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와 같은 특검 전국을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국민의힘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계속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어느 순간은 역풍으로 불 수 있다는 것 민주당에서는 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추나 대전이다라는 그런 형식적인 어떤 소리 속에서 사실상 더 센 특검이라는 것이 법사위를 통과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님들도 제대로 대응책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소식인데요.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는데 관련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찰에서 말고요.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진보 정당에서의 성비위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기시감이 든다는 느낌마저 드는데 이 당 내에서 곪고 있던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예.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이라면 성폭력 사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강하게 대처하고 더 이걸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강미정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완전히 반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피해자들에게 집단 괴롭힘이 있었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경찰서에 응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대변인이라면 그래도 핵심 당직자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탈당을 하면서 공개하고 할 정도라면 그동안 얼마나 억울함이 많이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또 한 가지 그런 것도 지금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뭐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한 그 당 지도부와 그런 가해자들이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에게 수감 중에도 또 사면 이후에도 사건 정황을 전달했지만 침묵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국 전 대표에게 어제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했는데 답을 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좀 전에도 영상에서 나왔습니다만 조계사 방문 이후에 그 언론들이 이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부분에 좀 회피하고 피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그 이후에 SNS를 통해서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를 또 내놓으셨는데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저 자리에서 내놓았어야 됐다. 또 너무 때 늦었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좀 그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본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조국 혁신당의 이런 이 성비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미숙하거나 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각적인 분리 대응이고요. 두 번째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걸 좀 대응을 좀 강력하게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또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라는 모습을 좀 적극적으로 보여줬다면 아마도 이런 그 2차적인 비판에 직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처리가 매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부족한 대처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도 또 해주셨는데 조국 전 대표가 강 대변인 기자회견 11시간 뒤에 SNS를 통해서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사건을 수감 중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비당원 신분이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취지의 해명도 했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조국 혁신당 안팎에서 조 전 대표가 수감돼 있을 때 많이 면회도 가고 접견도 했었잖아요.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조국 전 대표의 말은 조국당에 조국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사실 민주당이나 조국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함으로써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때에 당직이 없는 상태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적법 절차를 위배한다라는 취지로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 피해자를 오히려 그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옛날에 본인이 쓴 소셜 미디어에 성추행을 범한 후에 피해자를 대하는 2차 피해를 범하는 하여튼 개들이 예. 많다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이 개저씨라는 한 언론의 어떤 신문 기사까지도 이제 인용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정의와 여성 인권을 했던 부르짖던 사람이 정작 본인 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나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의 인터뷰조차 거부하는 이런 상황,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어떤 가해자들에 대한 제명 등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피해자와 강미정 대변인의 얘기는 충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후에 2차 가해들이 이어져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고 당을 떠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는 조국 혁신당의 그런 공식 입장 대응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강미정 대변인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과는 좀 사실과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2차 가해를 막는다든가 그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습니다. 라는 정도의 수위의 그런 입장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진실 공방과 같은 입장문을 이번에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미정 대변인의 발언이 진실과 다르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좀 해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예. 강미정 대변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보호 조치가 없었다, 후속 대응이 없었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가해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논란의 불똥은 민주당으로도 튀었습니다.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 때문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말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건 개돼지의 생각이지. 조국을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바닥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냐. 그냥 어디서 듣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개돼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사자도 본인도 그러니까 최강욱 원장도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당사자 아니면 잘 모른다니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도 잘 모르고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전 저 말 들으면서 굉장히 참 놀라운 게 그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 예. 아니 당사자들이 만약 성폭력 피해자들은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심지어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정말 전형적인 2차 가해고요. 여러분이 무슨 인권을 얘기하고 인권 감수성을 얘기하고 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본인도 내용 확실히 모르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건 남의 당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민주당 연수원장이 가서 왜 저렇게 조국 혁신당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런 발언을 해서 더 비판을 받는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네, 조국 전 대표와 관련돼서 예.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또 최강욱 지금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의 발언도 사실은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이 발언이 알려지자마자 당의 윤리감찰단에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셨고요. 아마 이런 결과들이 나오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고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혔던 만큼 앞으로 당에서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